안녕하세요, 구성칠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대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지속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저희 부모님의 예를 들면, 두 분은 대화로 조금 푸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대화를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전혀 안 들으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말도 좀 많아지시고, 어머니가 하는 말을 좀 듣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말을 해도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많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 나이 또래가 우리 부성실부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또래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행복한데 왜 아내는 화가 날까? 라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한데 아내는 왜 화가 날까?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떨 때 그럴 때가 많을까요? 어떨 때 그러신 것 같습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나눠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드리면서 저희 집안의 예를 잠깐 들면 저희 어머니는요, 치과 치료를 서울로 다니십니다. 저희 집은 강원도 동해시인데 치과 치료를 서울로 다니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데 아버지께서 그거를 좀 많이 못마땅해 하세요. 왜 거기까지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치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아버지께서는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어쩌려고, 큰일 나면 어쩌려고 거기를 가냐, 당신은 그거 걸려도 상관없겠지만 당신이 걸리는 건 상관없다. 근데 괜히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똑같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를 생각해야지 왜 당신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거를 항상 만류를 하시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못 가게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래는 항상 말을,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 또는 3일 전 이렇게 나 이날 서울 가요, 서울 가요, 서울 가요 해서 아버지를요 계속 납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납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납득이 됐을까요? 여러분, 남편한테 여보 나 이거 해야 돼요. 여보 나 이날 이거 해야 돼요. 여보 나 이거 이날 해야 돼요. 라고 계속 말을 해보세요. 남편이 그리고 그날 남편한테 여보 나 이거 하니까 나 도와줘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 듣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았나요? 남자들이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면 또 무시해버릴 때가 많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나 이날 가요, 갑니다, 갈 거예요 라고 아버지 마음을 돌리려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당일이 되면 어머니가 가야 되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언제 말했냐고, 왜 가냐고,
거기 지금 가야 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화가 안 통하는 거를 이제는 깨달으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구나 하시고 이제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날까지 가는 거를 입을 싹 닫고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꾸며가지고 뭐 선글라스 딱 끼고 가방 백을 딱 메고 현관문을 딱 엽니다. 그러면 아버님 소파에 앉아 있다가 TV를 좀 보고 계시니까 은퇴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은 집을 청소하시고 좀 TV 뉴스 같은 걸 좀 많이 즐겨 보시는 편입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제 서울을 가야 되니까 아버지 밥을 챙겨주세요. 다 챙겨놓고 오늘 하루 이거 먹으면 된다고 다 해놓고 탕도 다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집을 나서는 현관문에 나서서 딱 문을 열고 딱 나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이봐, 당신 어디가? 그러면 어머니가 여보, 나 치과 치료 받으러 갔다 올게. 어디로 가는데? 서울 이러면서 그날 그냥 그 집을 탁 나가버립니다. 그럼 아버지는 가만히 있다가 황당하잖아요. 뭐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당황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쑥 떠나버립니다. 그럼 아버지는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부인이 지금 서울 갔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버지 저기 뭐 엄마가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식당 가보세요. 밥도 다 있을 거고 뭐 그렇게 하니까 엄마 하루 쉬가 줬다 생각하고 아버지도 오늘 하루 혼자 좀 재밌게 집에서 혼자 좀 놀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 마지막에 전화를 끊고 혼자서 뭐 밥도 차려 드시고 또 하루 종일 뭐 자기가 뭘 잘못했나 반성도 하고 그렇게 아마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잘못된 게 있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첫 번째, 남편의 태도가 잘못입니다. 예전에 아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해 줬습니다. 나는 이날 뭘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내는. 그렇지만 남편은 그 대화를 딱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가 방법을 딱 바꾸죠. 아내가 방법을 딱 바꿔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더 이상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정보를 더 이상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둘 다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남편한테는 어떻게 되냐. 남편한테는 지금까지 얘기해줬던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섭섭하죠. 아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냐. 어떻게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딱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아내는 어떤 문제에 당면할까요? 그냥 떠나간 것에 대해서 아내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편이 거기서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부부싸움의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단절이 되면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끈이 놓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내 힘으로 어떤 걸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이토록 중요한데 그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편은 행복한데 왜 아내는 화가 날까? 그에 대한 예시를 한번 제가 우리 집안, 좀 부끄러웠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좀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특이한 케이스가 있으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또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고민도 해보고 또 해답도 찾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40대 이상 부부한테요, 40대 이상 부부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결혼생활 만족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과연 얼마 몇 퍼센트의 부부가 네 만족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강사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자신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하고 말했을 때 손을 드는 사람은 다 성별이 어떻게 돼요? 다 남자예요, 남자. 여자는 한 사람도 손을 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 와이프랑 결혼한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근데 아내는 정말 진저리가 나죠. 싫어요. 왜? 왜 그럴까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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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런 거죠. 남편은요, 아내와 그 설문조사에서요, 별 갈등이 없어서 평안하고 또 아내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내가 좀 잘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요, 우리가 정말 부부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대화도 너무 없고 너무 고생이 많다라고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나이 때, 제 나이 때 30대죠. 30대 이제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이제 유부남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나 너무 좋다, 잘한 것 같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연애 때랑은 좀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 좀 달라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내 되는 친구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달라졌다. 연애 때는 그렇게 자기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또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해줄 것 같던 그 친구가 지금은 맨날 거기 소파에 누워가지고 맨날 리모컨만 까딱까딱하고 자기가 막 청소하는데 막 도와주지도 않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 그러면 막 짜증내고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혼했냐 그러고 막 그런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느끼는 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만족도가,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게 왜 낮아질까요? 연애 때는 내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같이 고민도 해줬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은 그거를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만족도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남편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내들도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연애 때는 왜 남자가 잘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지금은 결혼해서는 왜 안 들어줄까?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제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생겼잖아요.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다 보니까 가정이 사실은 제일 주가 되고 제일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가정,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을 지탱하고 부양하고
또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걸 지켜야 하니까 내 모든 정신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지키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열정을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일터에서 쏟다 보니까 이 심력이 너무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바라는 이제 가정은 거기서 바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안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쉬는 그런 피곤하지 않는 그런 곳을 원하는 그런 남편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해도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의 이런 약한 모습까지도 아내가 받아줄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이 힘든 걸 이해해 줘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남자들의 발언권이 세고 남자 가부장적인 우리가 사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제 집에 와서 자기는 편하게 생활하는 거죠. 편하다 이러면서 막 양말도 막 이렇게 뭐해 양말 벗겨야지 뭐해 막 이렇게 저희 이렇게 옛날 분들 그렇게 하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쫓겨나죠. 그리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여자들은 그거를 이제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왜요?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아내들은 만족도,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점점 내려가고 남편들은 편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는 화가 나는 그런 부부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요 편하고 아내는 불편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점점 쌓이면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 나이 또래가 되거나 또는 조금 더 일찍 아내들이 이제 슬슬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슬슬 화를 내기 시작해요. 매사가 그냥 힘들다 그래요. 아내는 짜증을 내요. 그거를 보면서 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러냐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남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남편이 이제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 안 그래도 바쁜데 왜 그런가 머리가 아파오고 아내들은요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가슴이 막막한 거예요. 먹먹한 거예요. 왜 나를 몰라주지? 그렇게 왜냐면 지금까지 쌓였으니까.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 왜 생기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남편과 아내의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내들은 자신의 삶과 노력의 대부분을 가정에 쏟아요. 가정이 전부예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 대부분을 어디에 쏟아요? 직장에 쏟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똑같은 문제라도 서로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이를 좁히고 원만하게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거리 좁히기. 우리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마음으로는 좁히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으로 거리를 계속 좁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그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고통스럽거든요. 대화가 힘들거든요.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내가 저 정도면 나 만나서 팔자가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는 아우 나는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생활 없이 나는 좋은 거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남편 아이들 키우는데 다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 해줄까 하는 나 정도는 좋은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남편과 아 당신 좋은 남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내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갈등들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 보면 갈등들도 적어지게 되고 또 화목한 과정을 이룰 수도 있게 되는데 생활이 바빠서 이제 제대로 풀지 못하고 해묵은 문제를 점점 쌓아놓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 한창 예전에 유행했던 게 있죠. 황혼에 뭐 하는 거? 이혼하는 거. 황혼 이혼. 그게 생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황혼 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풀지 못하고 쌓아온 부부의 갈등이 얽힌 실타래처럼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 부분만, 그 당장의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을 할까? 내가 이 사람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뭘까요? 일상을 좀 나눠보세요. 이게 뭐냐면 정보를 한번 전달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하루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이 시간대에는 뭘 하고 이 시간대에는 뭘 하고 이 시간대에는 뭘 하고 아 지금쯤 뭐 하고 있겠구나 아 지금쯤 어디에서 누구랑 뭐 하고 있겠구나 지금 업무는 어떤 걸 하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알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남편이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슬쩍 한번 본다면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먹먹함에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상사의 비율을 맞추면서 가정을 지탱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대화의 시작입니다. 무언가를 알아야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뭔가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힘들어하고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어떤 것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걸 알아보면 가장 쉬울까요? 일상을 아는 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은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네?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나 먹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저녁 반찬이 이거네? 행복을 느끼는. 남자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에 감동을 받고요.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챙겨준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더 크게 이제 챙겨줄 수 있겠죠. 네. 그럴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대화란
무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쌓아놓다가 여러분 어떠세요? 왜 부부싸움합니까?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계속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툭 쳤을 때 팍 터지잖아요. 수도꼭지 물 비유를 하면 계속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막히지 않고 흘러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딱 막아놓고 계속 물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터져버려. 한꺼번에 물이 팍 나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대화를 안 하고 쌓아놓다가 한 번에 다다다다다다 하고 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평소에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서로의 일상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나누는 작은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씩 알아갈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은 뭐 먹고 싶다. 또 아내가 오늘은 어떤 기분이다. 아내가 기분 안 좋아. 그럼 남편이 당연히 좀 조심하겠죠. 오늘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아내도 기분이 좋겠죠.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화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듣지 않는다. 근데 그 대화가요 좀 이렇게 잘못된 대화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요새 저희 부모님은요 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머니는요 요새 일을 좀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공익 요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익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청소하시는 거 있잖아요. 조끼 입고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지원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요 그런 일을 하려고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지원을 할 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말을 안 하고 남편한테 말을 안 하고 합격 통보를 하고 나서 남편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은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하루 종일 아내와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럼 내 밥은 누가 차려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 딴에는 내가 합격했으니까 가정에 보탬이 되겠구나. 남편도 즐거워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딱 물꼬를 트는 거예요. 여보 나 합격했어. 내일부터 가야 돼. 남편은 그거를 왜 이제 말하는 거야? 상의도 없이 혼자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해버린단 말이죠. 어우 잘했어 우리 아내 잘했어 어우 잘했네 이걸 기대했는데 아내는 남편은 뭐야 내 밥은 당신 알아서 그 결정했으니까 내 밥도 알아서 차려놔 라고 이렇게 하면 아내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섭섭하죠. 그걸 왜 이제 말해? 라고 했을 때 아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니까 되면 말하려고 그랬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때부터 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일 가지고 서로 좋은 일을 가지고 부부가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일방적인 통보를 한 거죠.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해버린 거고 그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남편의 기분이 상해버리고 남편을 생각해서 정말 그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생각해서 나도 가정에 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아내의 그 마음에서 시작한 그 일이 좋은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나빠지게 된 거죠.
대화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다는 건데, 마음은 알겠어요. 좋은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또는 내 주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필요했을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부처럼 결과만 통보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결과만 통보해서 섭섭해서 싸운 적이 있다. 또는 섭섭해서 굉장히 속상했던 적이 있다.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있습니까? 그러면 또 세 번째. 나는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이 정도는 얘기해준다. 나는 요거처럼 통보는 안 하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얘기를 해준다. 이 정도는 내가 공유를 해준다. 이 정도 정보는 전달해준다. 어디서부터 전달해 주십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 정보 전달, 공유, 대화의 시작이죠?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런 정보들을 누군가와 함께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유입니다. 함께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정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아는 거. 그게 바로 대화의 시작입니다.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건 공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나도 요걸 알고 이 사람도 요거를 아는 그 상황이 거기서부터 베이스가 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넌 따라와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황은 이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나눠보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부부가 한마음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화의 효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좀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요거밖에 생각 못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 하고 함께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겠죠. 부부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한테 처음에 왜 주셨어요? 무슨 배필이라고 하셨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말고 힘들잖아요. 또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당면했을 때 나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말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그 사람과 상의해서 한마음이 돼서 해결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혼자 하면 그게 무슨 한 몸이에요. 그 뭐 돕는 배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혼자 살지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원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너무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해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맨날 이제 아내들한테만 부탁해서 죄송한데 여자들이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남편보다 속도 넓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대화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대화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갈등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 아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될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 대화를 하고 싶다, 한마음이 돼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성 7구 여러분들이 거의 아내분들이시니까 남편을 놓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간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참고하면 좋을 그런 성경 말씀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 첫 번째, 남편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 혼자 천국 가면 뭐합니까? 남편도 같이 가야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죠. 남편이 먼저 돼야죠. 그렇게 신앙인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세요.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 나의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들어가야 되죠. 남편이. 그렇죠? 두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약속 안 지키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좀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중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이렇게 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한테 충실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사랑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사랑받는 아내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뭐였죠? 첫 번째, 남편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남편이 정직하게 행하고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세 번째,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말씀들을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이렇게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고 남편을 대할 때랑 남편을 그냥 평소처럼 대할 때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다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또 사랑해서 결혼했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돕는 배필로 주셨으니까 남편이 밉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올려주신 기도 제목은 제가 항상 놓고 이렇게 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전화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대화와 기도,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그 베이스는 가장 기본은 먼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일방적인 정보 통보, 일방적인 따라와 라는 그런 게 대화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이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가장 작은 일상생활부터 알아가고 그게 대화의 시작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꼭 기도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은 연락 주시고 한 주간도 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